대구의 김부겸 후보가 어제 눈물의 새를 하셨는데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대구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구에서 이번에 선거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초박빙의 선거를 치렀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대구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 김부겸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쯤은 주자라고 하는 민심들의 어떤 반응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투표율이 좀 이제 높으면 좋은 것도 있고 낮으면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뭐 유불리를 계산하는 이제 여당과 야당의 판세가 다를 텐데, 특히 뭐 이제 이런 식의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온 것, 그리고 지금 투표율이 지금 저번보다 높아지고 있으니까 사실 이번 투표율이 저번에 50%보다는 좀 높게 나올 거라는 예상은 지배적이에요.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도 55% 정도로 보고 있고, 이런데 다만 60%는 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50대 후반 이 레인지로 가게 된다면 뭐 이제 어느 당 쪽에 좀 유불리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 근데 이 지방선거는 그 지역별 투표율을 봐야지 전체 투표율을 놓고서 뭐 유불리를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지역별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호남 같은 데서는 아무리 투표율이 높아도 그건 민주당이 되는 거니까 뭐 야당 같은 경우에 별 의미 없는 얘기인 거고, 대구 같은 데서 이번에 투표율이 높은 것도 해석이 엇갈릴 수가 있어요. 통상은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대구 같은 데서 당연히 보수가 결집해가지고 높아졌겠거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동안에 이제 투표 자체를 그냥 포기하고 살았던, 이를테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유권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민주당 지지층이든 아니면 중간층이든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에 투표를 포기하고 있다가 투표하러 나왔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때문에 그거는 열어봐야 아는 거고, 지금 전라북도가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보다 10% 정도 높았는데 그것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역시 전통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직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이제 애써 위로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거 이슈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리가 있겠냐. 이거는 결국 김관영이 던진 이슈에 전부 유권자들이 반응하는 거다, 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투표율을 놓고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역별로 조금 밀도 있게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전체 투표율은 50% 중후반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지난번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50.9%라는 거는 그보단 당연히 높을 것 같고, 그러나 60%를 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2018년도 선거에 압승했잖아요. 그 민주당에서.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어요. 70% 대통령 넘었죠. 지지율도 정당 지지율도. 때문에 그 정도 스코어를 보이기는 이번에 어렵지 않겠나라는 얘기들도 한편에서 나와요. 근데 다른 건 그때보다 더 무너졌어요, 국민의힘이. 그때는 적어도 내란 같은 건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좀 상기하고 나면 여전히 구조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한 선거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투표율은 좀 올라갈 거고, 그리고 여당이 대체적으로 유리한 그 지형에 서 있는 이제 그런 선거가 될 거다. 뭐 저도 대체적으로 그런 관측에 동의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 뭐 제작진이 말씀드린 부산 북구의 투표율이 10시 기준 13.4%, 부산 전 지역에서 가장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확실히 뭐 이제 뜨거운 관심을 뭐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4.4%. 네, 사실 뭐 이제 지금 이제 그래서 오늘 11시쯤에는 이제 뭐 좀 주요 지역들은 윤곽이 좀 나오고, 격전지 같은 경우는 막 새벽 2, 3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결과가 나오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접전지로 서울, 부산, 대구, 경남, 뭐 서울, 부울경, 그리고 대구, 전북 이렇게 6곳을 접전으로 보고 있고, 국민의힘은 뭐 이제 서울, 뭐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뭐 부울경에서 8곳을 뭐 이제 접전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 각바 이렇게 그 패널 분이 한 분씩 몇 대 몇으로 보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좀 뭐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22년도에 17개의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국민의힘이 12개, 민주당이 5개였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숫자의 앞에 12개가 이번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완전히 바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12대 4 정도를 전망하고요. 네 곳에서 이제 저는 네 곳에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저는 한두 군데가 있다고 보는데, 최고의 저의 관심사, 접전지, 초접전지는 대구를 꼽습니다.
대구의 김부겸 후보가 어제 눈물의 이제 그 유세를 하셨는데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대구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구에서 이번에 선거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초박빙의 선거를 치렀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대구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구에서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구의 멈춰진 경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김부겸이고, 김부겸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쯤은 주자라고 하는 민심들의 어떤 반응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대구가 그렇게 괜찮으면 4는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대구가 4에 포함되어 아, 있는 포함되어 거예요. 있는 거예요? 네. 포함되어 있는데 네. 그 4 중에서 이제 4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땐 이제 경북은 진짜 어렵고 네. 예, 거기는 마치 호남의 전남 같은 곳이라 어렵고 경북, 경북하고 그다음에 전북하고 전북, 예, 경남 경남, 이 네 곳을 저는 라고 대구. 그 대구를 포함해서 네 곳이죠. 네, 그렇게 대구, 경북, 경북, 대구, 경북, 전북, 경남, 경남 이렇게 예, 되는데. 그렇게 네 곳 정도를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곳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오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투표가 사실은 후보 당락을 가른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분이라도 더 지금이라도 투표에 참여해 주신다면 대구에서 한 번도 못 봤던 기적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기대와 바람을 갖고 김부겸 있습니다. 후보가 엄청 고마워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뭐 김채훈은 어떻게 몇 대 몇으로 전망하십니까? 그건 뭐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럴 때 얘기해 주셔야죠. 이거 있잖아요. 네. 맞았다고 자랑스러울 것도 하나도 없고 틀렸다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하나도 그러니까 없습니다. 자신 솔직히 있게 뭐 무슨 생각을 의미가 말씀해 있겠어요. 주시면 되죠.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네. 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당이 더 이길 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희망을 담아. 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네, 뭐 많은 좋은데 뭐 7곳까지 되면 정말 좋겠어요. 7곳. 좀 욕할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네. 무대 7. 굳이 지역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저는 13대 3 정도로 봅니다. 13대 3. 저는 대구는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론조사 수치는 마지막에 네. 추경호 후보가 앞서는 것도 나왔는데 네. 이제 여론조사의 수치에 잡히지 않는 민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선거운동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뭐 거의 이긴 선거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유세장이든 길거리든 네. 어디든 한 번도 대구가 이런 적이 없었던 데다가 마치 87년 6월 항쟁 때 분위기가 그 선거 유세 정도인가요? 나가면 그러니까 뭔가 이게 들끓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는 그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마찬가지로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사표현하기가 어려운 거하고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숨지고 있다가 그 네.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일정에 만들어져 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 마지막 수치하고 물론 여기에는 제 주관적인 기대도 섞여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보다 조금 냉정하게 경남은 좀 어려워 보이고 네. 왜냐하면 선거 운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또 진보당과 단일화까지 했는데 또 근데 이게 이제 부족한가 그렇게 보네요. 조직적이거나 네. 막 이렇게 막 그 대구처럼 네. 이 민주당 선거 캠페인 분위기가 들끓거나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거기 결정짓는 대도시 몇 개가 있잖아요. 네. 창원, 진주 이런데. 그렇죠. 근데 창원이 이제 인구도 제일 많고 네. 거기가 정치 1번지인데 박완수 그 후보가 창원시장 3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창원이 셉니다 그분이. 창원은 원래 사실은 민주당 지지에 가까운 도시예요. 노동자들이 공업도시고 많죠. 노동자들이 네. 많고. 근데 거기서 차이를 못 벌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서 그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선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경남은 뭐 아슬아슬한데 조금 비관적으로 보이고 네. 뭐 경북은 당연히 그렇고 전북은 뭐 또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좀 그 어려울 것 같고 워낙 김관영 후보가 프레임을 잘 잡아가지고 그 분위기로 그냥 선거가 굳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3대 3 정도. 경북, 전북,
경남 네. 이렇게 세 개 보시는군요. 정확히는 13대 2대 1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소속이니까 전북은. 그렇죠, 그렇죠. 국민의힘은 2개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관측을 해주신 거예요. 경남과 경북만 되고 네. 뭐 대구, 부산은 다질 거다. 뭐 우리 이런- 또 김채호의 이런- 7곳 전망과는 크게 신라만 남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전망이라기보다 희망사. 희망과 기대. 네. 희망인데 왜냐하면 이제 뭐 한 표를 이겨도 이기는 거고 한 표를 져도 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힘든 싸움인 건 분명해요. 여러 가지로 뭐 대통령도 옆에서 네. 우리를 도와서 주신 것 같고 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그 이전에 그 쌓아왔던 정치적 업력, 네.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거죠.